이 군사비서 중에서 지금 뭐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우리 군 원로님들을 초치해서 계속 자기들이 옳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안을 설명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완전하게.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군 원로님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는 최근에 작전이나 무기 체계가 변한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혹시 정부가 하는 말이 맞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 NLL 문제하고 비행금지 구역은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현재 국방부에서 역대 장관님들 몇 분을 초치하고 말씀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끝나고 난 뒤 어떤 장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건 당신 개인의 명예가 아니고 당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신뢰성이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방부가 거짓 제 인신공격을 한 것은 반드시 해명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에서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언론을 통해서 갑론을박을 했는데 제가 주장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은 정부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제 인신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 일을 벌였다. 그런데 제가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당시 장관님께서 저정한 지 2개월 됐는데 국회의원에 가서 비례대표로 가서 국방 문제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분을 받아서 결국은 국회의원이 안 됐죠. 그리고 제가 평당원으로서 특별한 활동하지 않고 그냥 당직만 두고 있다가 작년에 1년 전에 탈당을 하고 지금 어떤 정치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개인을 제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군사합의 비판 내용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요게 10월 30일 국감에 난 보도인데요. 국방부에 가면 중장기문서로 군비통제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국방부 정책국장을 했는데 그때 이 똑같은 것을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했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게 민주당 의원들 주장이고 똑같은 주장을 현직 국방부 장관이 역대 국방부 장관한테 월요일 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군비통제 계획서는 여기 뒤에 보시면 파란 글로 되어 있는 것이 당시 10월 30일 국감장에서 지금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성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에 군비통제 계획서 문건을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하고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을 쏙 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 군비통제 계획서는 여기 국방부에 많이 근무하셨으니까 예비역 장성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국방기본정책서나 그 다음에 합참에서 만드는 JMS나 J사업처럼 항상 만들어 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원식이라는 자가 이명박 정부 때 해놓고 지금 비판한다. 이렇게 또 페이크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와 국방부에 정중히 요구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다툽시다. 그리고 인신공격하려고 그러면 사실이 기초에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인 비열하고 야비한 좌파 정책, 좌파식 세계관을 가진 그런 비난은 지금부터 삼가하십시오. 전차 합의서 내용은 총괄적으로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안보태세 와해로부터 아까 다 앞에서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기 NLL 분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그림이 그린 것이 최초 국방부가 내놓은 소위 평화수역 적대행위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지상은 MBL 군사분계선이고
동해는 NLL이고 서해는 뭐 기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서해만 기준이 없냐? 그러니까 동해는 NLL인데 서해는 바다가 아니가? 그러니까 NLL이라고 청와대 비서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서 저 거리를 재었습니다. 보시다시피 NLL이 기준하면 35km를 양보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흰색 보십시오.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입니다. 북한이 과거에 억지 주장을 하는 것보다 15km 더 양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하려고 하던 거에서 15km 더 얹어줘서 김정은한테 추석 선물로 준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여기 비판이니까 해안선이 북한이 훨씬 많이 양보했다. 당연히 황해도 해안선이 길겠죠. 선보다. 그것도 비판을 하니까 해안선에는 해안포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해안포는 우리한테 위협도 안 되고 우리의 해병대의 그 좋은 K9 자주포라든지 해군 공군을 이거하고 맞바꿔서 적대기 금지한 게 말이 되느냐 하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중앙일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쭉 연결을 해서 황해도 직사각형으로 황해도 지역에 있는 이쪽 지역도 육상 지역도 적대행위 금지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비판이 이렇죠. 군사비서에 초도 남방으로부터 덕적도 이북 해상으로 수역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역이라고 합의서에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국정감사 전에 국회 본회의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북한에 제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합의서 없는 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몰리니까 평화구역이란 말로 바꿔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국민을 향해서 공헌했기 때문에 황해도 4군단도 모든 작전활동이나 훈련 중단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되자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훈련은 안 하는데 초계작전은 가능하다. 초계는 해상초계하고 공중초계 두 개가 있습니다. 해상초계는 좀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군사비 부친문서사에 해군 배 어디로 옵니까? 지상에는 그래도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주민들도 살아서 내려오는 특수부대 누가 신고라도 하지만 저 넓은 바다에 바로 내려오면 수도권입니다. 더구나 한강하고 자유구역까지 비행금지구역에 공동이용한다고 하니 북한 특수부대가 고안포에서 공기부양경을 타면 한강을 이용해서 여의도든 팔당까지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조깅하든 야간 조깅하든 시민이 신고 안 하면 온 줄도 모를 겁니다. 그 다음 평택 수로를 당해서 내려가면 평택 미군 기지가 있는 미군 평택 기지까지 바로 위협이 갑니다. 우리가 초계를 못하니까 잠수함은 무시로도 나를 겁니다. 인천항만의 기뢰부서라면 인천항만 바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 LNG 기지 바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영종도 국제공항 앞에서 총 쏘고 조금만 난동만 부리면 영종도 국제공항 바로 폐쇄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군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북한군이 4251 4개 군단 실제로 우리 같으면 야전군급을 4개 배치하는데 우리보다 수십 배 많은 4군단이 저기 묶여 있는 것은 우리 해병대가 서부 5도에서 가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 2개 사단만 빼놓고 전부 다 서군이 중부전선으로 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도권은 서측방은 뚫렸죠. 그 다음에 전방지역에 비행금지구역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서 4군단이 전향되면 북해 2군단하고 5군단은 지금보다 1.5배의 전투력이 증강될 겁니다. 우리는 GP, 비행금지구역이 없어졌으니까 그나마 육상에 적을 감시할 수 있는 GP 다 없어집니다. 장애물 다 없어집니다. 국방개혁으로 전방사단 막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NLL을 북한이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이요. 서해 북방 개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이거는 청와대 비서관이 요 구절을 딱 찍으면서 NLL 인정한 구절이다 했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그냥 서해 북방 개선 일대라고 특정 장소를 쓴 거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가 교묘한 게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본문이 있고요. 그게 부속서에 군사 분야 합의서가 있고 군사 분야 합의서의 부록이 5개입니다. 이 부록은
최초의 공개를 안 했어요. 인터넷에 슬쩍 올려놨습니다. 그게 부침사가 평화수역에 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평화수역 설정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위치, 선박들의 항해 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 공동회에서 협의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NLL을 없애고 새로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모 방송에 나가서 국민이 구구도 모르는 바보 천치인 줄 아냐 니네들은, 그렇게 제가 일가를 했습니다.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충 아까 그 원선을 보니까 NLL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부터 북한이 불법적으로 주장하던, 그들이 주장하던 경비 개선보다 더 많이 양보한 걸 그걸 온 겁니다. 이게 인정한 겁니까? 문 대통령이 인정받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아오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그 다음 두 번째, 평화수역 출입길서. 비무장 선박들만 출입하고 군함들 출합 못하게 돼 있죠. 근데 무슨 지금 국방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에서. 비행금지구역 확대되니까 기자들이 그럼 초계작전 니들 약속한 거 못하는 거 아니냐. 아, 비행은 못해도 군함에 의한 초계작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 김민석 대변인 잘 알 겁니다. 됩니까? 초계작전 허락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다 조선일보 보도 보셨지만은 정확한 건 좀 더 추적해봐야 되겠지만 병사가 죽음에 사고가 나서 죽기에 의해서 의료 헬기 들어가는 것도 북한 허락받는다고 늦었다고 죽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작전하는데 북한이 노하면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자, 다음 비행금지구역인데요. 아까 정보력만 일방적으로 훼손됐다. 이상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략하고요. 자, 우리 무인기가 20km 이내에서 10km까지 못하게 돼서 서로 10km, 중앙군사분계선으로 10km 정도 떠서 북한 지역의 도발을 24시간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단급의 무인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24시간 감시가 안 돼서 우리가 6천억을 더 넣어서 이미 1,000억은 집행됐습니다. 사단급, 대대급 수백 대 무인기를 만들어서 북한을 24시간 볼 수 있도록 지금 전력 증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시험 평가가 끝났어요. 올 11월 1일부는 사단 UAV가 들어가고 무인기가 들어가고 내년엔 대대 무인기가 들어가는 이런 실태입니다. 근데 이게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설명은 연합작산, 연합정찰자산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인기가 아니고 일반 정찰기와 위성은 재방문 주기, 군사용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한 번 방문하는데 3시간 내지 4시간 걸립니다. 워치콘2라고 정보감시에서 격상이 되면 2시간까지 최대한 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RC-7B가 RC-7B 금강, 이것들이 뭐냐면 RC-7B는 미 501 정보여단에 있는 정찰기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은 우리 정찰기입니다. 이 정찰기는 대개 MDL에서 10km에서 20km 정도 사이에 떠서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 20km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선을 이렇게 그리면 모든 북한의 중요 시설들은 산 후사면에 있습니다. 후사면 안 보이는 구역이 늘어나게 되겠죠. 각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려고 고도를 높이면 해상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때 이완건 공구 참모총장이 국정감사 때 시인한 사항입니다. 재방문도 안 되고, 그러니까 RC-7B하고 금강정찰기는 정상적인 정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호크하고 U2, 글로벌 호크는 올해 우리가 2대 들어오고 내년에 2대 들어옵니다. 이것은 후방지기의 전략 투쟁을 보는 겁니다. 이거 앞에 전선지역 표적까지 보려면 이거 수백 개 사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2하고 위성은 미국 건데요. 자, 이거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 합참 의장이 청문회 때 국회의원 질문을 하니까 미 위성으로 커버할 수 있다. 미 위성이 하나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찍는데 한국을 위해서 24개 수십조 들여가지고 해줍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 다음에 우리 전력증강 시간이 됐어요? 5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정강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까 우리 무인기를 다 합쳐도 이미 들어간 거 앞으로 들어갈 거 7천억입니다. 금강전투기 하나 1200억이거든요. 6대 살 돈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9230억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배 돈을 넣어야 됩니다. 수십 배 돈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넣는다고 칩시다. 그 북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전력 증강은.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서 마치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우리 예비역들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 요거는 또 하나 거짓말입니다. 20km 되면 우리가 이제 공군의 무기 체계는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고 자유낙하는 폭탄이 있는데 폭탄은 다 못 씁니다. 20km 이내 근접해야 되니까. 미사일로 대항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공군 선배님들 오셨겠지만 그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대지 미사일은 5종류입니다. 그 1번부터 3번 써놨죠. 메이브릭, 슬래미안, 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탄두 중량이 작아서 지하시설 못 부십니다. 일단. 두 번째, 지하시설 부실 수 있는 미사일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팝아이라고 AGM-142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 독일에서도 타우루스가 있습니다. 이건 1.4톤이라 부십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비싸고요. 제이담처럼 자유낙하 폭탄은 갱도를 부시는 게 7천만 원인데 팝아이는 9억입니다. 타우루스는 지금 22억입니다. 그래서 16에서 이렇게 12에서 29배 비쌉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발 없어요, 솔직히. 발수는 제가 보안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정말 후방지역에 인민무력부라든지 인민무력 빵카라든지 즉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런 거 부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거는 워낙 멀리 날아가고 무거워서 팝아이는 팬텀기에 딱 한 발 싣고 다른 무장 아무것도 못합니다. 타우루스는 F-15에 2발 싣습니다. 그러면 즉 시설들을 1년 2년 걸리도록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부십니까? 1, 2주 만에 부시려면 수백 대의 항공기를 사야 됩니다. 수백 명의 조종사가 있어야 되고 기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돈은 수백조 들 겁니다. 그럼 그 돈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또 북한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나와서 할 수 있으면 대책을 내라 이겁니다. 저는. 자, 요거는 뭐 넘어가고요. 정부의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앞에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유인물 참고하시고 대개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정부에서 약속한 것들을 정말 지킬 건지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대신하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김문수 지사님 오셨던데 한 5일 전에 저희들이 홍보로 시작했는데 김문수 지사 홍보 영상에만 사실 제가 방금 확인하니까 107만 회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확인해 보니까 200만 회 조회가 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제가 댓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책. 예비역 장군들 왜 이렇게 동작이 뜨고 지금까지 뭐 했느냐. 두 번째, 지금이라도 나와줘서 고맙고 안심이 된다. 격려와 안도. 세 번째입니다. 예비역 장군님들 살려주세요. 민초들 살려주세요. 아주 절규입니다. 절규. 제가 그거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저희들이 군생활하면서 배웠던 이수신 장군님께서 제동님께서 사적생의 각오로 나라를 구한 것처럼 사적생의 각오, 화랑의 후예인 것처럼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자유통일의 기반을 우리 예비역 장군님들께서 같이 하셔서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